안녕하세요. 2021년도 제3회 정기기사 정기기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삼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조건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기본이 이제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1번에 보시면 각 변압기의 극성이 같아야 된다. 변압기는 이제 극성이 감극성, 가극성이 있는데 2가지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각 변압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거,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Z가 같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각 변압기에 대한 1차, 2차 전격 전압 및 변압비. 변압비는 다른 말로 권수비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권수비나 변압비나 같은 말이어서 같아야 된다. 맞고요. 그다음 각 변압기의 1차, 2차 성간의 위상 변이가 다르면 안 되고요. 같아야 됩니다. 3상에서는 위상 변이하고 상회전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가 돼야 되는데 다르다라고 돼 있으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분류 저항기의 직권 전선에 병렬로 접속해서 여자 전류를 가감시켰대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회전수 N은 전동기니까 K파이분의 2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쓰면요. K파이는 그대로 쓰고요. 이 역기전력 2는 단자전에서 전압가를 빼시면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저항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전압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자속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자속은 계자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만들어져서 이 IF라는 요걸 계자 전류 또는 다른 말로 여자 전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를 변화주면 자속이 변해요. 그럼 자속이 변하면 회전수도 바뀌니까 속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자 전류,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서 자속을 변화시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자 제어 방식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를 변하면 자속이 변해. 자속이 변하는 거 여자, 자속의 변화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계자 제어 방식 돼 있는 거 3번 찍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의 특성 곡선에서 각 축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곡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 그다음 부하 특성 곡선, 무부하 특성 곡선은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 부하 전류 I에 따라서 부하에 걸리는 단자전의 변화를 곡선화시킨 거예요. 부하 특성 곡선 그러면 계자 전류 IF에 대해서 단자에 걸리는 전압 V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관계를 나타낸 거고요. 무부하 특성 곡선은 계자 전류 IF에 대해서 이 발전기에 대한 유기되는 자 E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3가지는 다 맞고요. 3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60Hz의 600rpm인 동기 전동기래요. 동기 전동기의 주파수를 60Hz라고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의 분당 회전수는 동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 NS가 600rpm이래요. 그랬을 때 유도 전동기의 극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걸 P-라고 해보죠. 그럼 일단은 동기 전동기의 동기 속도 줬으니까 이 동기 속도 NS는 기본 공식이 P분의 120F입니다. 단위는 RPM. 그럼 여기서 극수 P를 한번 구해보는 거지 뭐. 그럼 둘이 자리 바꿈 하시면 되는 거니까 NS에 120F입니다. 그럼 NS라는 것이 600이고요. 그 다음 120은 정해진 상수고 주파수는 60이래요. 계산해 보신 12극입니다. 근데 이 12극은 동기 속도에서 만든 거니까 동기 전동기에 대한 극수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유도 전동기 극수 물어본 거예요. 유도 전동기 극수는요, 동기 전동기 극수에서 항상 2극 적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 전동기의 극수가 12극이니까 2를 빼면 10극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동기 전동기의 극수보다 항상 2극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10극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하셔야 돼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요. 다이오드를 여러 개로 직렬로 연결을 시켰대요. 그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분배가 됩니다. 해서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해서 다이오드를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거.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 병렬로 연결했대요. 그럼 병렬로 연결했다라고 나오면 과전류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래서 병렬 때 전류가 분배되니까 과전류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면 병렬, 과전압부터 보호한다 그러면 직렬. 그래서 이거는 직렬로 물어봤으니까 과전압이다. 4번이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4극 60Hz래요. 그럼 극수 P가 4극이랍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처음 거가 60Hz래요. 그 다음에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1725rpm으로 회전했대요. 회전자 속도를 준 겁니다. 1725rpm이라고. 이라고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기전력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주파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회전 시의 2차 주파수는요. 정지 시에 비해서 슬립 S만큼 항상 작아집니다. 그럼 정지 시의 주파수는 60, 처음 거는 줬어요. 근데 슬립이 없으니까 슬립 찾아오셔야 돼요. 슬립 S는 NS분의 NS-N입니다. 이 동기속도에 대한 동기속도 회전도속 차와의 B입니다. 그럼 동기속도가 없으니까 또 동기속도 찾아오셔야 돼요. 그럼 P분의 120F입니다. 그럼 P라는 것은 극수니까 4극이고요. 120이고요. 주파수가 60이야. 그럼 계산해 보시면 1800rpm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위에다 올려주시면 돼. 동기속도가 1800, 동기속도 1800, 회전자 속도가 1725.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눌러보면 0.417 정도가 나온대요. 그럼 갖다 이제 다시 넣습니다. 0.417에 처음 주파수가 얼마냐면 60입니다. 계산기 누르면 약 2.5 정도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이게 0. 네, 6번 보시면 6극의 60Hz, 4극의 60Hz입니다. 그래서 극수 P가 4극으로 줬고요. 처음에 주파수 F가 60Hz래요. 그러니까 정지 시의 주파수가 60이라는 얘기입니다.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1725rpm으로 회전했대요. 회전자 속도 N이 1725rpm으로 회전했대요.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기전력의 주파수래요. 회전 시 2차 주파수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제 유도전동기에서 회전 시 2차 주파수는요. 정지 시에 비해서 슬립 S만큼 항상 작아집니다. 그럼 정지 시의 주파수는 60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슬립이 없으니까 슬립 찾아오셔야 돼요. 슬립 S는 동기 속도에 대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 차와의 B입니다. 그럼 회전자 속도는 줬어요. 1725라고. 그럼 동기 속도 없으니까 찾아오셔야 돼요.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럼 P라는 것이 4극으로 줬고요. 120에 주파수가 60이야. 그럼 계산기 눌러보시면 1800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갖다 위로 집어넣으면 NS가 1800이고요. NS가 1800. 회전자 속도가 1725. 계산기로 눌러보면 0.041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위로 다시 넣으시면 0.0417 곱하기 처음에 주파수가 60이래요. 눌러보시면 약 2.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2.5Hz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보시면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압이 일정하대요. V가 일정하다. 했을 때 부하 토크가 2배가 됐대요. 토크 T가 2배가 됐답니다. 그때 증가를 하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냐? 그럼 부하 전류는 직류 전동기에서 전기자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IA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문제상에서 조건이 분권입니다. 분권. 그러면 이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토크 T는 부하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회전수에 대해서는 반비례해요. 그럼 이제
문제상에서 이 토크를 2배로 증가시켰대요. 그럼 부하 전류도 비례니까 2배가 됩니다. 뭐 회전수를 물어봤던 반대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배가 답이 된다. 그 다음 이제 8번. 유도 전동계 슬립을 측정하고자 한대요. 다음 중 슬립의 측정법이 아닌 거 찾으래, 아닌 거. 그럼 수화기법, 직류 밀리베트계법, 스트로보스코법, 이거는 다 슬립 측정법이 맞아요. 근데 이 프로니 브레이커법은 토크 측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니 브레이커법은 토크 측정하는 방식이다. 4번은 슬립 측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전격 출력이 1000kVA래요. 전격 출력 P가 1000kVA랍니다. 전격 전압 6600에 전격 역률이 0.8이래. 역률은 이제 코사인 세타로 표현하죠. 삼상 B 도의극 발전기랍니다. 발전기겠다. 여자를 전격 상태 유지했을 때 이 발전기에 대한 최대 출력이 얼마냐? 최대 출력, 맥시멈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단 한 상의 동기 리액턴스가 0.9 PU래요. 동기 리액턴스 XS를 줬는데 0.9 PU 라고 했어요. 그럼 PU는 이제 단위법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도의극형에 대한 출력 P는 기본 공식이 뭐냐면요. XS분의 2V의 사인의 데이터입니다. 단위는 와트. 여기서 최대값이 되려면요. 이 사인이 1일 때 그때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이래요. 그럼 밑줄 XS분의 2V가 됩니다. 단위는 와트. 그래서 뭐 이 데이터를 이제 부하각이다 그랬는데 부하각이 90도일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1이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옴으로 줬으면 좋은데 단위법으로 고치래요. 그래서 이거 단위법으로 이용한 최대 출력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XS가 단위법으로 줄 때 PU. 그러면 루트 6이 되는 전압을 단위법으로 계산하면요. 코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가로 열고 사인의 세타 플러스 하기를요. XS의 PU 값입니다. 그거 제곱. 그 다음에 제곱. 단자 전압을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U 값으로 나타내는 최대 출력 공식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으시는 겁니다. XS가 얼마로 줬냐면요. 0.9로 줬고요. 루트 코사인이라는 것이 0.8이랍니다. 플러스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야. 플러스 리액턴스를 단위법으로 준 게 0.9랍니다. 그거 제곱.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기로 누르시면은요. 1.889 정도가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단위법 1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퍼 유닛. 우리가 구하는 건 다시 뭘로 바꾸래요? 킬로와트로 바꾸랍니다. 그럼 기준 용량 전격 출력 줬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는 거야. 그럼 P 맥시멈은 단위법이 1.889에다가 전격 출력 만짜리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1.88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8889로 되어 있는 거 찍어주시면 돼서 답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단상 반파랍니다. 단상 반파라고 줬고요. 직류 전압의 평균값이 210V래요. 직류분 전압은 ED라고 해보죠. 그게 얼마로 줬냐? 210V. 얻는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호값이 얼마냐? 그럼 교류분에 대한 실호값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단, 부하는 순정이고 정류긴의 전압값은 평균값이 15V래요. 정류긴의 전압값 2가 15V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상 반파였을 때 직류분 전압 ED는 0.45의 2입니다. 근데 이건 전압값은 없었을 때고 전압값 있다 그러면 빼주시면 됩니다. 단위는 보이트.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교류분에 대한 실호값 2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건너가면 플러스 되겠죠. 뭐. 그 다음에 0.45는 곱해져 있으니까 건너가면 나눗셈입니다. 그럼 0.45분의 직류분 전압이 210. 정류긴의 전압가 15V 있으니까 더해주시면 돼서 눌러보시면 약 500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변압기 U의 요구되는 특성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어요. 변압기 U랍니다. 뭐 시험 문제상에서 변압기 U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절연유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절연유 또는 변압기 U인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절연과 냉각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절연과 냉각을 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럼 목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건이 또 있겠네. 이 조건을 물어보면요. 첫 번째, 절연을 시켜야 되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도가 낮고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어는 점, 응고점이 낮아야 됩니다. 그 다음 뭐 네 번째, 인화점, 불이 붙는 점은 높아야 돼.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뭐 산화하지 말 것, 화학작용 일으키지 말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기로 나오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를 보면 점도가 낮아야 되는데 크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응고점 낮을 것, 인화점 높을 것, 절연 내력 클 거는 다 맞죠. 그래서 1번만 잘못됐다. 1번이 답이고요. 이제 12번 문제 보시면 이 12번 좀 쉽지는 않은데요. 100kVA래요. 그럼 변압기의 용량 P를 100kV라고 준 겁니다. 철선이 1kW래요. 그 철선을 PI라고 해보죠. 1kW를 줬고요. 전부하시 동선이래요. 그럼 PC입니다. 그다음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를 매일 하루를 기준해서 무부하시로 10시간을 운전을 했고요. 2분의 1 전격 부하에서 역률이 1이래요. 그때 몇 시간 운전했냐면 8시간을 운전했답니다. 그 다음에 전부하로 역률이 0.8이고요. 6시간을 운전을 하고 있다면 전위 효율, 하루를 기준해서 하루면 24시간 기준입니다. 기준할 때 효율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본 거야. 그럼 일단은 조건이 뭐냐면요. 첫 번째, 변압기 용량 P가 100kVA라고 준 겁니다. 일단. 그 다음에 철선 PI를 줬는데 얼마짜리를 줬냐면 1kW를 줬어요. 그 다음에 동선이 줬네. 동선 PC를 줬는데 1.25라고 줬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들어가요. 무부하로 10시간을 운전했대요. 그 다음에 2분의 1 전격 부하래요. 2분의 1 부하로. 몇 시간을 운전했냐면 역률이 1이랍니다. 그때 역률이 코사인 세타 1이라고 해보죠. 1일 때 8시간을 운전했답니다. 그 다음 하나를 더 줬어요. 전부하시랍니다. 부하를 전체 다 연결했을 때 역률 코사인 세타 2가 0.8이랍니다. 근데 몇 시간을 운전했냐면 6시간을 운전했대요. 그때 효율 구하래요. 그럼 두 번째, 일단은 철선부터 한번 봅니다. 철선 PI 다시는 철선은 무부하소입니다. 부하를 연결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철선이 1kW인데 하루 종일 24시간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24를 곱해 주시면 돼. 그러면 24kWh입니다. 그 다음에 동선.
동선 PC-를 한번 구해보는 거지. 동선이 부하를 연결했을 때는 발생을 하고요. 부하를 연결 안 했을 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부하 시간, 10시간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2 부하를 걸었대요. 그럼 2분의 1의 부하를 걸면 그거 제곱의 형태로 동선이 발생해. 근데 동선이 얼마짜리로 줬냐면 1.25랍니다. 그게 얼마를 몇 시간 동안 운전했냐면 8시간 운전했대요. 그다음 플러스 전부하시 100%를 다 걸었답니다. 그때는 이제 1.25가 다 작동하는 거지. 근데 몇 시간 동안 운전했냐면 6시간 동안 운전했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해 보시면 여기 얼마냐면 10kW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죠. 전체 출력 P-는 무부하시로 운전하면 출력은 나오지 않았을 거고 2분의 2 부하였을 때 그때 100이었죠. 근데 몇 시간 운전을 했냐면 8시간만 운전했답니다. 역률이 1이니까 곱하나 만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전체 부하를 다 연결했을 때 100을 다 연결했을 때 그때 역률이 0.8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볼트 암페어니까 역률을 곱해줘야지만 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몇 시간 운전했냐면 6시간 운전했대요. 그럼 이거를 다 계산해 보시면 880 정도가 나옵니다. 킬로와트 아워.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제 철선과 동선과 출력을 다 구했으니까 갖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 효율 2타는 출력 플러스 철선 플러스 동선분의 출력이죠. 근데 출력 달라졌고요. 철선도 달라졌고 동선도 달라졌잖아요. 그럼 갖다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출력이 880이랍니다. 철선이 24래요. 동선이 전체 얼마 나오냐 10이 나왔답니다. 출력이니까 880 곱하기 100 하면 %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빵빵빵 두들겨 보시면 96.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3번에 가 있습니다. 요 문제도 요 부하 조건이 틀리니까 요 조건에 맞춰서 철선과 동선과 출력을 따로 계산해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쉽지는 않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3번 보시면 돼. 삼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상수, M이 3개랍니다. 상수를 이제 M으로 표현하는데 3이래요. 고조파 회전 자개가 기본파의 회전 방향과 역방향이랍니다. 역방향. 역방향 했을 때 고조파는 어떻게 되냐? 그럼 기본파의 반대인 바의 회전 자개를 갖는 고조파는 2, N, M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상수 M이 3이라고 줬잖아요. 3상이니까. 그럼 3에다 2 곱하면 6이죠. 6n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n에다가 0에서부터 1, 2, 3 이렇게 쭉 양의 정수로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역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5고조파 나오겠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1고조파가 나올 거고요.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17고조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5고조파, 11고조파, 17고조파는 기본파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하나 있는 거 5고조파가 있네. 그래서 답이 5고조파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직류 분권 전동기에 기동 시에 전격 전압을 공급하면 전기자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함으로 해서 전기자 전류가 감소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 이유를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분권 전동기를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전기자하고 계자가 병렬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 저항 RA라고 하고요. 분권 계자 저항 RF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다 전압 V를 인가를 하면 입력 전류 I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전류, 전기자 전류 IA와 분권 계자 쪽으로 가는 전류, 분권 계자 전류 IF로 나눠져요. 그럼 계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자속이 만들어집니다. 파이 F. 그럼 자속이 발생된 공간에 전기자 도트를 놓고 전기자 전류를 올리면 힘 받아서 이게 회전을 합니다. 플래밍 왼손에 대해서 힘을 받아요. 그럼 이게 회전을 합니다. 그럼 회전하면서 이 자속을 끊으면서 역으로 전압 E가 발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공식이
역기전력 2는 단자 전압에서 전기자 저항에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압과 생기고 뺀 나머지가 역으로 걸려요. 그럼 요걸 가지고 IA로 구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둘이 자리 바꾸면 해보면 이렇게 돼요. V-2. 그리고 RA 건너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기자 전류 공식인데 기동을 시킬 때는 정지 상태예요. 그래서 정지 상태였을 때는 역기전력이 제로였었는데 이 역기전력 2라는 게 K-N입니다. 회전하면서 자속을 끊어서 만든 거니까 K-N입니다. 그럼 이 회전수가 증가가 되면 역기전력이 증가가 돼요. 그럼 역기전력이 증가가 되면 둘이 뺄셈 돼 뒤에 게 커졌으니까 전기자 전류는 줄어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수가 늘어날수록 역기전력이 증가되다 보니까 전기자 전류는 점차 감소가 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전동기의 역기전력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변압기에 대한 전압 변동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변압기에 대한 전압 변동률 입실론은 밑줄. 전격 전압에 대해서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과의 비입니다. 곱하기 100%야. 근데 변압기는 항상 부하를 2차 측에다 연결해서 쓰니까 2차 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2차 전격 전압, 2차 전격 전압, 2차 무부하 전압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맞습니다. 근데 3번에 보시면 인가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부하 2차 단자에 반비례한다 그랬는데 2차 단자 전압 V0는 분자에 붙어 있어요. 이게 커질수록 전압 변동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무부하시 전압하고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근데 여기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비례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 그다음 이제 16번에 보시면 한 상의 유도 기전력이 6000V인 동기 발전기에 동기 발전기랍니다. 이게 유기 기전력 처음에 E1이 6000V였답니다. 발전기에서 1분간 회전수를 900에서 1800으로 했대요. 그럼 동기 발전기가 동기 속도 NS1이 처음에 900이었었는데 그게 NS2 얼마로 바뀌었냐면 1800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랬을 때 유기기전력 E2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럼 유기되는 전압 E는 동기 발전기는 기본식이요. 4.44에 F에 파이에 오메가에 K 오메가입니다. 단위는 볼트. 그럼 이제 F는 주파수고요. 일극당 자속이고요. 한 상당 권선수고요. 이건 권선 계수 공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럼 요 F 주파수하고 동기 속도는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 이용해서 역기 전력은 주파수하고 비례 관계야. 주파수는 또 뭐다? 동기 속도 NS하고 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상에서 동기 속도가 900에서 1800으로 갔으니까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 그럼 동기 속도가 2배로 올라갔답니다. 그럼 주파수도 2배가 되겠죠. 그럼 주파수가 2배 됐으니까 유기되는 전압도 2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E2는 E1의 2배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2 곱하기 처음에 유기된 전압이 6000이랍니다. 그럼 곱해줬으니까 12000V 되겠네요. 그래서 12000V로 되어 있는 거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되는 전압은 주파수하고 비례한다. 근데 그 주파수가 동기 속도에 대해서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동기 속도가 2배로 올라가면 주파수가 2배로 바뀌었으니까 유기되는 전압도 2배가 된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서 사용되는 계정기가 아닌 것 찾으래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비효율차동계기, V축 계정기는 맞습니다. 충격 압력 계정기도 내부 고장 보호 계정기죠. 맞습니다. 근데 과전압 계정기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답이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계 2차 여자법 중에서 2차 단자에서 나오는 전력을 동력으로 바꾸어서 직류 전동기에 가는 방식이 뭐냐요? 그럼 2차 여자법에 클레모 방식이 있고 세르비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력을 동력을 바꿔서 직류 전동기에 가는 방식을 뭐라 그러냐? 클레모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동기 조상기의 구조상 특징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뭐 1번, 2번, 3번은 다 맞고요. 4번. 전동기의 축은 동력을 전달하는 관계로 비교적 굵은 게 아니고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거죠. 4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0번. 75kW의 소출력,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그러면 믹서나 소형 공구나 치과 의료, 이거는 이제 소출력을 이용합니다. 근데 공작기계는 이제 고출력을 이용해서 공작기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